지금부터는요, 치아에 보통 이제 사용하다 보면 금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작은 금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치과 의사에 발견된 책자의 내용 중에 한 일부인데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쭉 가 있는 게 보이시죠? 또 여기도 가 있고요. 보통 오징어라든지 지포라든지 또 육류 섭취를 좋아하는 또 삼겹살에 오돌뼈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한다든지 또 요즘 유행하는 게 얼음 깨먹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나 또 그 간장게장이라든지 꽃게라든지 누룽지라든지 사탕을 깨먹는다든지 또 이갈이가 심하다든지 또 이를 꽉 무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운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꽉꽉 그 이를 힘주어서 힘을 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금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사실 위험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심한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심한 거죠. 사실 여기도 보이죠. 이런 것들은 다 씌워야 됩니다. 금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거 있죠. 모두 다 씌워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식사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뭐 찬거나 뜨거운 거나 먹을 때 굉장히 애리다 그러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럴 때는 식용치료하고 씌우는 게 맞는데, 문제는 금이 아주 작을 때, 무조건 작을 때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금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징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먹고요. 노력을 하죠, 저도. 그 다음에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심 감자칩 있죠. 이 상품명 얘기해도 되나요? 농심 감자칩을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볶음 멸치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아주 그냥 깜짝깜짝 막 뭐랄까요, 이렇게 놀란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오돌뼈 같은 건 아예 씹지를 못해요. 왜냐면 힘을 주면 이가 아 하면서 벌어져요, 저절로. 그 정도로 저도 심한데 약 지금 한 15년을 그냥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 치료도 없이. 제가 한 아래에 6개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도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대신 저는 이제 식습관을 바꿨죠. 딱딱한 걸 멀리하고 아예 안 먹죠. 예? 옛날에는 엄청 좋아했던 거 깨먹는 거 절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동안 쓰고 있는데 가끔 저도 또 불편할 때가 나오죠. 근데 크게 문제없이 15년을 넘게 써왔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제가 직접 경험자로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은 조심해서 쓰자. 근데 단 식사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씌워야 되고 씌워야 됩니다. 신경치료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건 신경치료 같은 걸 반드시 해야 될 거기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변에 좀 예민해. 찬 거 뜬 거 먹을 때 애려서 이가 이래. 그러면은 분듯이 그거는 이렇게 금이나 이런 걸로 씌워줘야 돼요. 완전 우리 크라운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 이러나 저러나 딱딱한 거 먹어야 돼. 씹는 거 안 먹으면 나 어떡하라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사 지금 불편하지 않더라도 씌우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 완전히 갈라지죠.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이거 뽑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사진이 어때요? 뿌리가 아예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나와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 정도로 이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 나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씌워야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고요. 선생님 찬 거 뜨거운 거 먹을 때 너무 애려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뜨거운 것까지, 예를 들어 라면 국물 같은 거 먹을 때도 힘든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3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밥 먹는 것도 문제 없고 뭐 뜨거운 것도 괜찮은데 말이야. 나는 이러나 저러나 딱딱한 거 막 먹어야 돼. 이거 나 말리지 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금이 조금만 보여도 빨리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신하게 살지 않을 거면 치료를 받는 게 맞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과가 있죠. 조금만 금이 보이거나 조금만 뭐 해도 아무 증상도 없는데 빨리 하세요. 안 하면 망합니다. 그러는데 물론 망할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당 제가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조심해서 쓰는 거를 좀 교육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야말로 진짜,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무섭냐면요. 자, 잠깐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를 해도 금이 간 건 참 무서운 게, 이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나중에 너무 아파서 뽑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 보이시죠? 뿌리까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에 금이 간 치아들은 참 치료가 어려운 게, 아무리 신경치료를 해도 계속 아파서 뽑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섣불리 치료를 권하진 못합니다. 사실은 섣불리 치료를 권해서는 안 돼요. 충분히 조심하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 밥도 못 먹겠어. 뜨거운 거 찬 거 힘들어. 나는 다 필요 없어. 난 딱딱한 거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씌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써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치료를 했거든요. 신경치료도 하고, 이게 금리입니다. 이게 크라운이라는 큰 걸로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서 결국은 이렇게 뽑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뽑아서 보니까 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금이간 치아는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임플란트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써보는 것. 그리고 그럴 자신이 없을 때 씌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후회를 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이 간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씹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때요? 주로 씹는 면 아닌가요? 이렇게 씹는 데가 금이 가면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금이 있어요. 물론 조심해서는 써야 되겠죠. 어떤 금이, 여기 금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쫙 금이 가 있죠. 여기도 금이 쫙 이렇게 일자로 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지면은 여기도 좀 보이죠. 선생님, 여기도 금 가 있는데 이거 금 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씹히는 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니에 이렇게 바깥쪽은 어떻습니까? 씹히는 면이 아니고 안쪽으로 씹죠. 이 기둥으로. 요 뾰족한 이거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씹히는 면이 아닌 곳에 이렇게 금이 생기면 일단은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경고만 할 뿐이지 씌우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막 안 씌우면 안 된다고. 즉, 이것과 혼돈하셔서 설명하신 분이 있으세요. 치과 선생님 중에. 이거는 씌워야 될 수도 있고 또 조심해서 쓰거나 아니면 씌워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이건 좋아 보이진 않죠. 이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니에 이런 게 보인다고 씌우는 치과가 있습니다. 그건 과잉 진료가 맞습니다. 이건 절대 씌우는 게 아니고요. 지켜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 20살 초반의 환자인데 이걸 앞니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있어요. 저기까지. 그래서 여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 아래도 또 있다고 그래서 총 12개 해가지고 하나에 60만 원인가 720만 원 견적받아가지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걸 설득하느라고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왔냐면 그분도 이거예요. 이 소구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런 금이 똑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치과에서 씌우라고 그랬다. 아니면 이가 뽀개진다.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반대쪽에도 똑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반대쪽은 왜 얘기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래도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침 또 옆에 다른 환자분이 누워 계셨어서 제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왜냐면 이런 거 지금 이렇게 금 간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단지 한 개냐 두 개냐 몇 개, 앞니에도 있느냐 어금니에도 있느냐 그 차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앞니에도 이렇게 금이 쫙쫙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이렇게 앞니에도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마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양해를, 정말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한 사람 좀 살리자고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분도 씌워야 되겠네요 하니까 그때서야 이걸 씌워야 된다고 뭐 계속 주장하던 그분도 결국은 아니군요 하고 그리고 그냥 가신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들이 많아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볼까요? 이분 보면 또 어때요? 또 이렇게 많아요. 보세요. 여기도 쫙 보이지 않나요? 여기 금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쭉 보이죠? 자,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보이나요? 여기서는 이게 보이네요. 또 여기도 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거는 씌우는 건 아닙니다. 왜? 여기는 씹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만 한다? 이렇게 씹히는 면에 있을 때, 이렇게 씹히는 면에 생기거나 또 이렇게 깨져 나가거나, 그쵸? 이런 분들 많으시죠, 어머님들 중에.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얼음 깨먹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씹지 않는 면에 생긴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조심은 하는데 어떻게 조심하냐? 깨먹는 거 좀 멀리 하시고, 이를 자기도 모르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요. 먹을 때 빨리 먹는 사람, 탁탁탁 먹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또 이가리가 있거나, 이가리가 있어도 사실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세요, 사실은. 이가리가 있는 분들도. 근데 저는 이가리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고 보니까 꼭 이가리가 있다고 해서 생긴다 볼 수도 없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지켜봐도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책에 있습니다. 근데 자, 치과의사협회에서 낸 책 속에 보이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씌울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심한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씌워야 될 것만 나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약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쓰자. 이러나 저러나 난 딱딱한 거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씌우십시오. 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금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씌우는 게 아니라 보이는 면, 즉 씹히지 않는 면에 생긴 금은 조심해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씹는 면에 생긴 금은 상황에 따라, 즉 먹는데 불편하거나 온도 변에 민감하거나 나는 죽어도 딱딱한 거 먹어야 되겠어 하는 이런 나쁜 식습관을 가지는 환자분들은 씌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렇게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치과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금이 있으니까 빨리 씌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걸 씌웠어. 근데 계속 아파. 그래서 빼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빼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환자하고 분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분쟁이 거의 2, 3위 수준이라 할까요? 임플란트가 1순위고요. 거의 요즘 이렇게 이가 깨져서 나간 것도 왜 이게 분쟁이 나냐면,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거는 씌워보고요. 안 되면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럼 환자들이 안 해요. 에? 임플란트 해요? 하면서 또 안 하고 다른 데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씌우면 됩니다 해요. 근데 되고 나서 안 아프면 다행이고, 아프면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가 이제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임플란트 비용은 빼줄게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분쟁이 너무 많아서 저희 치과에도 자주 오세요. 이것 때문에 치과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치과에서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거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금이 간치 않은 빼고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서 제가 환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치료를 받을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임플란트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성급히 치료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아까 말했죠. 밥 먹기 힘든데, 그 다음에 뜨거운 거 찬 거 먹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으드드드득 먹어야 돼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여튼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요, 요 문제는 다시 얘기해드리고요. 여튼 요거 조심하자. 이거 700만원 견적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이거 조심해. 이거 씌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아시는데 이거 700만원씩 견적 내면 어떡합니까? 이 환자분들도 조심하십시오.